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포스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여러분의 뉴스 사랑방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죠? 9시 방송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10시부터는 제가 바통을 이어받고 뉴스 사랑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오시는 분들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네, 올 때마다 오셨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네, 정기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리아님, 차정숙님도 오셨습니다. 지금 또 커피 타러 가신 분 계시죠? 네, 빨리빨리 싸게 돌아오세요. 네, 물망초님도 오셨고요. 파발마님도 오셨습니다. 영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빵자망님 오셨다. 빵자망님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방송 보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 네, 아침 9시 방송 보면서 저는 마지막 기사, 오세훈 시장의 회동, 저는 그 기사를 못 봤었거든요, 아침에. 그걸 보고, 이런 일이 또 있구나 싶었어요.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는 사실 되게 골고루 뉴스의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9시 방송, 10시 방송 오기 전에 9시 방송 늘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정보, 좋은 방송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뉴스엔진에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테오 TV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영남의 힘 당 출모를 축하합니다 하고 환한 얼굴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 이분 얘기 좀 오늘 할게요. 1시간 내내 이분 얘기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의 선출이 있었고 그 이후 이제 선출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역시나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안 되는 건 알았지만 진짜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요 얘기를 오늘은 좀 네. 이 얘기를 좀 총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동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12시 30분 정치는 상식이다까지 듣고 집회 참석합니다. 라는 얘기 주셨네요. 오늘 2시부터 집회 있는 거, 그거 오시나 봐요. 그래요. 네, 하여튼, 먼 길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대구에서도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쵸? 네, 지방에서 또 어제 방송할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제주에서 오는 분도 계세요. 이랬던 걸로 기억해요. 예, 제주에서도 오신다는 분 계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이런 의지가 참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 돌직구님께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셔서 웃었어요. 티키타카에서 우리 타카 아저씨하고 기자님은 송언석에서 언제 안 될 것 같다고. 요거 오늘 관전 포인트. 저도 송언석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바꿔보자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최근 일일 동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일일 동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민심, 마음을 좀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예. 진짜 그 인간이 그런 얘기도 했었지. 진짜 그 의원이 그런 짓도 했었지. 혹은 이러한 사안이 일어난 건 저 사람들의 속내가 이렇기 때문이야. 라는 등등의 생각을 저희는 계속해서 하게끔 하고 싶어요. 잊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 동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9시 방송과 10시 방송 사이에 한 10분 정도 텀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일 동태 조사는 그냥 단순히 웃기려고 뭐 누군가를 희화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고 그걸 자료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끝나면 일일 동태 조사를 한 번 더 게시판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다 데이터로 쌓여요. 그쵸? 그게 다 데이터로 쌓이면 그게 나중에 꺼내볼 수 있는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 자료가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 사이에 저희가 방송 끝나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송언석이 쏘아 올린 그 글 때문에 쌀에서 살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오늘은 송언석 원내대표 얘기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갈게요. DK진님, 국민의힘 희망 없어요. 당원은 호구일 뿐입니다.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됐고요. 1차에서 끝났어요. 1차.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 3파전이었잖아요. 3파전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최종까지는 갈 줄 알았어요. 근데 1차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냥 이게 106표 중에서 106표 중에서 송언석 60표, 이현승 16표, 김성원 30표, 30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딱 그 떠오르잖아요. 그쵸? 네. 친윤 60명. 그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30명. 그 16명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마음 주지 않고 그냥 눈치 보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 표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첫 번째 좀 궁금했던 의구심이 풀린 게 있어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현승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현승 의원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음. 이현승 의원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에 대한 질문은 저는 이 득표율을 보고 좀 음, 생각이 딱 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 네, 친윤 의원들이 뭔가 친윤 대 친한의 구조, 그러니까 그 대결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 부각될 것 같아서 하나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음. 어쨌든 60표를 얻었다. 예. 야, 이거 보면서 또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는 전 원내대표가 됐죠. 권성동이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굉장히 자신 있어 했다. 그러니까 다음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일임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혁안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어요. 그때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딱 전달을 하는데 권성동 굉장히 자신 있어 하네. 그러면 원내대표 선거 자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네. 원내대표 선거가 자신 있어. 그러면 원내대표 이후에 비대위, 이후에 전당대회까지도 자신 있어 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 같았어요. 예,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사퇴할 때 내 다음 원내대표가 누구일지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하고는 모두 이미 합의 맞춰졌구나. 그게 어제 있었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모두 드러난 것 같아요. 비타님, 맞아요. 결국 친윤그룹이 76명이라는 소리죠.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현승이 왜 나왔지?에 대한 퀘스천은 어제 저 득표율을 보고 딱 확인을 했고 그리고 송원석이 그냥 1차에서 한 큐에 딱 선출되는 거 보고 그렇지 권성동이 자신 있어 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떠한 가치, 어떠한 명분, 어떠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의감으로만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어제도 했어요. 예, 예, 예. 참 씁쓸했습니다. 권성동이 자신 있어 한 이유가 그거였구나. 음. 정정숙님, 국민의힘 마지막까지 말안 먹으려고 작정을 했군요. 영님도 오셨어요. 서소문암님, 어제의 결과가 당원의 뜻과 과연 동일할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자,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송언석도, 권성동도 두 분 다, 당원 투표하자고 했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원 투표를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잖아요. 왜 거부해요? 당원들의 뜻은 자기들과 다른 걸 아니까. 당원들의 뜻은 다르고요. 당원들의 뜻이 다르다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 개무시하는 거죠.
예, 이건 개무시하는 거다. 김현옥님, 건성동을 쓸어버려야 한다. 정정숙님, 친윤 떨거지들, 니들은 애당심은 단 1이라도 있단 말이냐? 애당심 없죠. 애당심이라고는 내 자리를 만들어 줬을 때만 있는 거죠. 네. 월악사님, 변함없는 친윤 떨거지들의 뻔뻔함이 보였습니다. 저도요. 이경애님, 뒤에서 윤건이가 계속 있는 듯. 저는 윤건이가 이제는 있을 거란 생각하진 않아요. 네. 오히려 윤건이는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윤건이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친윤이란 사람들은 내 세력이 중요하고 내 기득권이 중요하지 윤석열을 지켜주거나 김건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박원님은 해체가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좀 저희 지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은 저러다가, 그러니까 어제 원내대표 선거를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저러다가 그냥 자정작용이 절대 되질 않으니까 저 정당은 그냥 특검으로 한번 쓸리고 나서 재건되면서 정신 차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예, 그런 생각이 어제의 선출 과정 결과를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도로묵 아시죠? 도로 친윤당이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부정해요? 자, 지금 뽑힌 원내대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죠? 김용태를 내려보내든 아니면 김용태로 연장을 해서 비대위를 가져가든 뭐 그런 권한 가지고 있잖아요. 결정 권한. 그리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이 왁구를 짤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도로 친윤당 된 거잖아요. 네. 58님, 우리가 주인이다. 권씨 죽을래? 아니, 너무 귀엽다. 되게 무서운 말을 귀엽게 쓰셨어. 자, 이 사람들 진짜 이제는 이런 짓 못하게 그냥 공천 주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공천 어떻게 줘요, 이런 사람들? 네. 지금 송언석에게 투표한 60명. 이 사람들 다음 공천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만 갖고 있으면 돼요. 당이 말아먹든 망해먹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공천 받고 납작 엎드려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냥 공천만 받으면 망고 땡. 이름도 없어요. 자기 역량도 없어요. 그죠? 어떠한 정책도 없어요. 자기 뭐 자리만 있으면 돼요. 발언도 없어요. 방송도 안 나가요. 그냥 조용히 선수만 채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공천 이제 더 이상 주면 안 돼요. 예.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희가 어제 티키타카 쇼에서 방송을 네, 해드렸는데요. 한번 요거 내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은 그럼요. 공천을 까다롭게 해서 정말 양질의 후보가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이지. 맞아.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 공감합니다. 생각을 되잖아요. 네네.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등산이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꼭 아침에 가가지고 등산버스 가는데 이제 승차해가지고 잠깐 이제 뭐 인사말 좀 잠깐 하고 그걸 항상 페북에 올리는. 그러니까 시즌 되면 국회의원들 페북이 비슷비슷해져요. 그러겠다. 저 오늘 뭐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에도 뭐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네. 그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도 그런 것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알릴 수 있는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만 가가지고 인사하고 다른 데는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고 정치를 배우니까 우리 당이 좀 어려운 길로 가는 거다라고 좀 봅니다. 국민들이 자주 섞인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요? 과메기 아시죠? 아이. 우리 국힘당에 과메기가 나와도 당선될 거다. 그렇죠. 네.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야, 그 사람 아이가? 우리가 생선 찍었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자주 섞인 얘기 근데 나와요. 그게 정말로 감사한 진짜 거거든요.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건데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지. 네, 이런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 아시죠? 그냥 지역 행사만 돌아다니면서 얼굴 비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마이크 잡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책이 있고 무슨 주장이 있고 무슨 가치관이 있고 그래요. 방송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방송 절대 안 나오잖아요. 아시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인사와 원내 인사들 방송 열심히 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을 받더라도 이 작단이 나서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을 받더라도 가서 쉴드 치는 거는 친한계 인사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방송 나오는 거 보셨어요? 김정재 의원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포항, 북구, 김정재 물병 던진 그 의원 나와갖고 방송에서 떠드는 거 보셨어요?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상희 의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고요. 방송 나와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들 안 해요. 그냥 납작 엎드려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영남 지역을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예지다람쥐가 그런 얘기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서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고 나왔을 때 무조건 찍어주는 거 되게 고마운 거다. 고마운 거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인 거다. 그 절대적인 지지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거를 뭐 왜 저런 사람들을 지지해라고 지금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퍼주시는 사랑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그거 감사한 줄 알면 저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호야님, 김정재가 던진 거였어? 저는 이미자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어제 오 작가님, 네, 오 작가님이, 맞대요. 내가 확인했어요. 어제 얘기하셨어요. 네.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나오잖아요. 방송 안 나와요. 방송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뭐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죠? 절대 못 나가요. 박애숙님, 무식함이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패널로 못 나오죠.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요. 달밤님, 논리가 안 돼서 방송에 못 나오게 하나 봐요. 아니, 의원들이, 현직 의원들은 섭외가 들어오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려는 의지만 있으면 방송에서 찾습니다. 현직이니까. 근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가지, 못 나가지, 어떻게 나가요? 그런데 어디 나간다? 관광버스 타고 어디 뭐 아시잖아요. 단풍놀이 가면 거기 가고 봄꽃놀이 가면 거기 관광차 가고 그런다고요. 이런 사람들 왜 계속 뽑아줘야 돼요? 공천 이제 주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월악사님, 친윤 떨거지들 영남 지역 다른 지역 보내면 안 되고 잘라야 됩니다. 근데요, 다른 지역에 가라고 하면 지들이 안 나가요. 돈만 쓰고 떨어질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잘라버렸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저기다 갖다가 보내버려야 돼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안 나간다니까요. 돈 쓰기는 싫거든, 떨어질 거 아니까. 자기가 자기 역량을 제일 잘 알거든. 수도권 가면 자기 떨어지는 거 알아요. 저러고 있는데 누가 뽑아줘요, 지금. 그러니까. 아휴, 또 속이 상합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주안점을 갖고 움직이는 행사들 또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정리했거든요. 요 영상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물론 잘 아는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자랑도 우리가. 안 하고 싶어요. 숨어 있다 나가야 진짜요. 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아니, 납작. 국민들과 유권자의 대표잖아요. 국민들의 대표잖아요, 국회의원은. 근데.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 빠지면 달고 지역구 싶지. 관리만 잘하다가 아. 그다음 방송 이런 데는 안 나가는 아니, 거야. 소위 아니. 지역에 무슨 뭐 체육대회, 무슨 뭐 등산 갈 때 버스 승차하고 인사하는 거, 예. 이런 거만 해가지고 그냥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만 포섭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맞아요. 표를 얻는 맞아요. 방식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그렇게 오고 해서,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고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말도 있어요. 유명하지 않은 국회의원만큼 꿀인 게 없다. 아, 그래요? 진짜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원내대표를 똘똘 뭉쳐가지고 아직도 탄핵의 강에 빠져 있고 탄핵의 바다에 빠져 있고 계엄의 바다에 빠져 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뒤집어 엎을 사람이 당권 잡으면 자기 다 쓸려 나가니까. 예, 자기 모가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잊으면 안 됩니다. 예.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지역 조직이 강해요. 네. 근데 지역 조직이 강해도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세워도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국민의힘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지역에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지역에 그런 사람 말고 유능한 사람 안 추자고요. 그게 공천의 중요함이라는 거죠. 예. 아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제 원내대표 얘기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당선 인사, 소감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백불이라 그러죠.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Q&A를 하는 걸 봤는데, 야, 이거 과관이더라고요. 그냥 이분은 뭐, 색채가 였니, 많이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냥 친윤이에요. 그냥 권성동 아바타 같던데요. 예, 권성동이 하고 있는 생각 똑같이 하고 있던데요. 기자들하고 Q&A 한 내용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자, 일단은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의 첫 사령탑으로 올라왔는데 도로 경북당이 됐죠. 자, 이분 했던 발언들 중에서 쭉 좀 보면 그 다음 기사 좀 올려주세요. 네. 자, 당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물어봤어요. 기자회견의 첫 번째 질문이 당 혁신, 개혁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던진 그 5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부터 딱 나갔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이분 답변을 제가 듣고, 이분 안 할 거구나. 아니면 하는 척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혁신위를 세우겠다. 그리고 혁신위의 구성에 대해서는 개파 색깔이 있으면 안 넣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요거 그냥 직접 듣고 올게요. 이 답변 좀 들려주세요.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미리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 방향에 동의를 하면서 혁신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위가 발족돼야 된다 하는 점에서 오늘 다른 두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속히 총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격 기준, 인선 기준이랄까요?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1차적이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어떤 특정 계파나 정파에 편향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는 가급적이면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특정 계파의 색깔이 있으면 혁신위에는 넣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해석을 할게요. 친윤계는 자리 없어요. 혁신은 할 거고요. 혁신위를 세워서 할 건데 친윤계는 자리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5월 31일이었나요? 5월 31일에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 개파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겠다. 요게 하나였고 개파를 불용하겠다. 요게 두 번째였어요. 자, 이거를 명문화시킨 당헌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짓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짓도 하겠죠.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우리는 요즘 친윤 아니야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친윤 아니야. 대통령도 없잖아. 친윤 아니야. 그래서 기사들도 보면요. 기사들도 친윤이라고 안 나와요. 구세력 이렇게 나오던가 뭐 구친윤 개파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엄플한 거잖아요. 엄플한 거잖아요. 우리는 친윤 아니야 이런 짓도 하면서 플러스 너는 친한이잖아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저는 5월 31일에 전국위원회 열어서 이거를 결정한 이유는 이런 거 하려고 한 거다.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혁신위에 친한계 빼고 세운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친윤계가 그 혁신위에 들어가는지도 한번 봅시다. 그죠? 특정 권성동이 떠오르는 혹은 권영세가 떠오르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장동혁 또 누구죠? 조정훈 이런 사람들 또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지 보자고요. 예. 아니면 조금 더 신선하게 우리는 전혀 이름을 듣지 못한 TK 출신의 3선 정도, 4선 정도 의원들 또 갖다 넣는지 한번 보자고요. 누굴 세우는지 지금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서 그냥 원내대표 선출되고 처음으로 한 첫 번째 질문에서 답에서 바로 나왔어요. 친한계는 안 넣겠다고. 그렇죠? 특정 개파색이 있는 사람들은 혁신위를 넣지 않겠다.
예, 요게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온 첫 번째 답변입니다. 예, 그거 주목했습니다. 리아님, 박수영 나올 것 같다고. 야, 진짜 미치겠다. 정말 박수영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콱 막힙니다. 보수의 향기님, 친윤부터 쇄신해라 이 썩을 것들아 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애숙님, 추경호는 꼭 들어가겠죠? 아니요, 추경호는 납작 엎드려 있겠죠. 이분은 지금 특검이 오고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쓸 리가 없겠지 않을까요? 아닌가?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데 들어가 있으려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철규, 조두알, 장폴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누가 들어가는지 우리도 함께 보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친윤과 친한 이런 단어 뉴스엔진에서는 이제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 이제 저희 티키타카쇼 와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완전 공감했어요. 네, 내일도 오시죠? 친윤, 친한 아니에요, 이제는. 구태와 개혁이에요. 네, 구태와 개혁 아니면 꼴통, 구태 꼴통, 뭐 보수 꼴통들과 개혁이에요. 네, 이제는 친한, 친박 없습니다. 친윤 없습니다. 친윤이라고 대변하는 사람들, 그냥 구태예요, 구태. 구태. 그죠? 꼴통, 구태. 그리고 친한 없습니다. 그냥 개혁입니다, 개혁. 그죠? 개혁, 쇄신파 아니에요, 이제? 예. 지금 개파에 대한 얘기 계속하니까 친한이라는 말보다는 개혁을 위하는 의원들, 혹은 쇄신을 원하는 의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는 이로 가야지 어떡해. 그죠? 장채님, 난 친승.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화가 막 나다가 갑자기 웃었다. 리아님, 개혁 없는 국민의힘은 구태입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PX님, 구태 대 신세대다. 신세대라는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개혁이나 쇄신. 예. 개혁, 쇄신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달밤님, 국힘은 친한계만 정상보수입니다. 라는 글 주셨는데요. 제가 요 말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국민의힘은 개혁과 쇄신을 원하는 의원들만 진짜 보수입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PX님, 구태 쪽에서 개혁을 쓰잖아요. 그거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네, 믿을 사람 있어요? 공감을 해줄 국민들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쇄신파다. 네, 아지랑님, 우리는 쇄신파다. 장수말벌님, 구태보다는 구더기. 아이고, 참. 그래요. 해피님, 추경호 대표 찌라시가 돌던데요. 라는 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겠죠. 특검이 시작되니까 납작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뭐라도 한 자리 해서 그 자신을 좀 보호하거나 방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찌라시가 돌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네, 지금 혁신위 인선에 대한 얘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개혁 의지 없어 보이죠? 네, 없어 보여요. 개혁에 대한 의지 없어 보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 진행을 당원 투표하자고 했을 때 이들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송원석 이번에 원내대표도 안 한대요. 그리고 당원 투표하면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도 그냥 딱 무시했어요. 네. 자, 요 내용 아예 그냥 영상 보고 올게요. 이것도 기자 질문에 있었거든요.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당원들의 여론조사도 좋은 방안이라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분열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그 쇄신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가 좀 다르고 지난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스스로 우리 당 원로 그 상임 고문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임 고문님들이 좀 곤란하다는 또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혁신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민님, 네가 된 게 분열이다. 와, 제가 저 글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네.
네가 된 게 분열이다가 맞죠. 그러니까 어디서 계속 분열 얘기를 해요. 이건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이냐 과거로의 회귀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분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친윤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구태 세력을 떠받들고 있는 당원들도 있겠죠.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미래를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고 당원들의 대다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분열을 입에 올려요. 그러니까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건 분열하는 거잖아요. 내 상처를 들추지 마세요라고 계속하고 있어요. 자, 결론. 개혁안 진행은 개혁안 진행에 대해서는 혁신안에 맡기겠다. 혁신위에 맡기겠다. 혁신위는 친한계는 넣지 않겠다. 그리고 개혁안 진행을 할지 말지 당원 투표하지 않겠다. 그냥 혁신위에서 논의하겠다. 이게 무슨 혁신위입니까? 혁신이라는 이름 이런 데 쓰면 안 되지 않아요? 혁신위라는 이름 이런 데다가 쓰면 안 돼요. 예, 예. 자, 여러분들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친한이라는 말 대신 개혁이나 쇄신이라는 얘기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서 오늘 정하면 어때요? 이런 얘기 주셨는데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세요. 주시면 오늘 일일 동태조사에서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일일 동태조사가 저희가 많이 참여하실 때는 3,000분에서 4,000분까지도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친한계라는 말 대신 어떤 이름을, 어떤 타이틀을 쓰면 좋을지 그분들, 그러니까 그 건강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테오 TV님, 일일 동태조사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는 거 한번 볼게요. 신개혁 보수라는 말도 주셨고요. 좋아요. 예. 아, 동은이파 이건 안 돼. 동은이파 말고요. 이 개파 색깔이 없고 뭔가 개혁과 쇄신의 의지가 있는 거 보고 싶어요. 예. 그래요. 동은이파는 안 돼. 그거 말고요. 티키타카에서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의견도 몇 개 주시면 네. 개혁파 이런 거 좋아요. 개혁. 친권? 친권계는 뭐죠? 친권? 친권계는 뭐죠? 어쨌든 개혁파. 아, 구태와 미래. 요거 좋다. 구태와 미래. 요거도 좋을 것 같아요. 개혁파 요거도 좋은 것 같아요. 미래파. 그래요. 아, 요런 거 저희가 한번 체크해가지고 일일 동태조사에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새로운 거 있으면 또 올려주세요. 네. 개혁파. 요거 개혁파 많이 나오네. 개혁보수, 중도보수.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명태와 생태. 아이, 우리는 동태입니다. 생태가 아니에요. 네. 개혁파와 내란계다. 뭐 이런 말도 주셨고요. 과거계와 미래다. 보수 재건 이런 거 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요거 취합해가지고 한번 동태조사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갈게요. 자, 전당대회도 사실 이슈잖아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와 맞물려서 지금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요것도 내용 바로 듣고 오시죠.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전당대회는 조기에 하자는 의원님들의 견해가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히 정리를 해서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또 소요되는 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 때문에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만약에 비대위원회를 추가로 더 임기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현성 의원입니다.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토님은 지금 꼴도 보기 싫으신 거야. 듣기도 싫다. 네 멋대로 해라. 그래. 어차피 네 멋대로 할 거 같으니까. 그쵸?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일단은 6월 말까지 끝내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전당대회 8월 전에 진행하자고 한 거는 친윤 구태들이 늘 하던 말이었어.
였잖아요. 그죠? 8월 전에 하자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3개월 책임당원 투표권 안 주려고. 그죠? 그러니까 3개월 책임당원으로 당비 3번 낸 사람들, 그 사람들만 투표권 주려고. 그게 지금 현재 현행되고 있는 룰이잖아요. 그게 딱 뻔하게 보이는 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통당, 전한길 이분들이 김문수 후보 밀 거고, 이분들도 지금 많이 당원 가입 운동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여러분들, 동료 시민분들도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있으니까, 당원 가입 운동하고 있으니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월 중에 8월 전에 전당대회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친윤 구태들이 계속했던 말이잖아요. 예. 그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8월 전에 한다. 그죠?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은 6월 말까지가 임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그냥 권성동을 비롯한 그 친윤들이 하고 있는 말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레드베어님. 실세는 여전히 권성동인가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트쿠션님, 계엄당과 개혁당. 아유, 그러니까 계엄과 개혁으로 딱 나눠지죠. 하여튼 요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님, 당원 가입 3년 됐는데 당비가 안 빠졌다면서 강등을 당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3년 동안 당비가 안 빠진 거를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래요?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당비가 안 빠져 있었다면 이거는 또 뭐 할 말 없잖아요. 당비가 계속 나갔어야 되는 건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블루스카이님, 완전 도로 친윤당이네요. 라는 글도 주셨고요. 숙쿡TV님, 송씨를 끌어냅시다. 어떻게 끌어내요? 지금 투표를 해서 어제 됐는데 끌어내고 싶어 죽겠지만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네. 우혜경님도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강등됐어요?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천용의 누님, 혁신은 이중 당적자들 잡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를 쉽진 않겠죠. 네, 잡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나올 확률이 99.5% 이상 나온다면, 이 김문수 후보를 찍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이중 당적자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도 무관한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말까지 아마도 임기는 지키겠지만 뭔가 발언에 대한 힘이라던가 그 역할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상님, 한동훈 당대표 한 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김금선님, 당비가 잘 빠져나가는지 반드시 꼭 확인 잘하세요.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자동이체를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자동이체 걸어놓은 게 있으면 그냥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너무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블루스카이 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국힘은 완전 성렬당. 도로 친윤당이 됐으니까. 그쵸? 네. 다음 기사 갈게요. 자, 도로 친윤당이 된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방점을 찍은 질문입니다. 자, 이 기사가요. 지금 미디어 오늘 여기서 난 기사잖아요. 아마도 이 기사의 주인공인 기자가 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플러스 국민의힘이 과거와의 단절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부진한 것 아니야? 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아마도 이 기사를 쓴 기자 같아요. 이 매체에서 나온 기자는 맞았어요. 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저는 이게 방점을 찍었다고 봐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방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자, 이 답을 한번 직접 들려드릴게요. 네, 그렇게 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기본 철학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또 지적도 있고 합니다. 하나의 이 사건을 놓고 보면 견해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말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요, 몇 번을 들어봤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답을 했나요? 답 같은 답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 답을 딱 보면서 지도 할 말이 없구나. 지도 할 말이 없으니까 저렇게밖에 답을 돌려갖고밖에 말을 못하는구나. 자,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21%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계엄 때보다 더 하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무슨 말이에요? 저런 질문이 나올 거란 예상도 못한 거예요? PX님, 동문서답, 감자님, 뭔 소리, 김금선님, 뭔 소리야? 저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런 답에도 대답을 못하는 정도의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붙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민주당은 말만 막히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은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직도 입장 정리 안 되신 것 같다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요.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의 의원의 대표로서 민주당과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친윤으로 대표되는 구태들의 맨 앞에 세울 사람이 필요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거 더 이상 뭐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우리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기본 철학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라고요. 의원들을 대표하는 자로 앉았다고요. 자, 21%라는 지지율이 아직도 뜨겁지 않은 거예요. 더 떨어져야 돼요? 더 떨어져야 돼요? 얼마나 떨어지면 되는데요? 얼마나 떨어지면은 제정신 차릴 건데요? 아니면 특검이 와갖고 칼춤을 춰줘야지만 지금 정신을 차리는 건가요? 자, 그 외에도 이건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질문이 나간 거고, 한겨레에서도 질문이 나갔어요. 네, 한겨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과거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었는데 탄핵 파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엄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우리 당이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때 많이 냈다. 그 네가 냈어요? 그 한동훈 대표가 냈잖아요, 그때. 거기에 따라서 탄핵 반대를 진행했지만 어쨌든 탄핵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승복을 했다고 이미 발표했다. 발을 싹 뺍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할 때 미쳤다고 했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사용해요?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 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먼저 의견을 냈다. 그런데 그때 탄핵 반대를 진행을 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린 진행한 거다. 그런데 이미 탄핵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승복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한 발 싹 뺍니다. 이거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때 탄핵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나가갖고 했던 거 기사로 다 나와 있는데 사진이 다 남아 있는데 야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정명옥님 지금 지지율 한 자릿수 나와야지 정신 차린다고. 비타님 영민 자민련으로 만족하려는 친윤 떨거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0석이든 60석이든 상관없다니까요. 내 자리 한 석만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을 합니까? 자, 결론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결론을 낼게요. 이분은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죠? 송언석이 원내대표로 선출됨으로써 그래도 마지막에 있었던 이 기회 놓쳤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회심의 카드로 쏘아 올렸던 개혁안 이거 실현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고 계엄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보여요. 네, 이제는 그냥 눈에 딱 보입니다. 어떻게? 네, 도로 친윤당. 그래서 전당대회 어떻게 할지, 비대위원 어떻게 세울지,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보이네요. 여러분들 오늘 2시에 나가서 이제 집회하시던데 그냥 여러분들의 바른 목소리 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힘 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야, 이 사람들 진짜 눈 하나 깜짝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악의 축이 굉장히 거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기자회견 했을 때 그 자신만만함, 다음 지도부에 일임할게요라고 했던 그 자신만만함이 딱 떠오르고, 어쩌면 있을 이 마지막 개혁의 기회가 그냥 날아갔구나. 끝. 이제 끝. 예. 진짜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구나. 진짜 만만치 않구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 거대한 악의 축이, 와, 진짜 쉽지 않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되게 무기력함까지 느껴져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 손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 지인이 그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었대요. 그냥 물놀이 가서 조개를 줄 수 있잖아요. 물놀이를 갔는데 이 수경을 끼고 바다 밑을 이렇게 봤더니 조개가 있더래요. 근데 제법 먹음직스럽고 크더래요. 그래서 조개를 이렇게 주었대요. 하나씩 둘씩. 그러다가 손이 꽉 차니까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또 조개를 주어서 또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주머니에 안 들어가니까 계속 손으로 주워가지고 양손 가득 꽉 쥐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발에 쥐가 났대요. 물속에서. 발에 쥐가 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에 조개를 던지고 발을 주물러서 빨리 쥐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발을 못 쓰니까 손으로 헤엄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 봤더니 이 쥔 손을 놓질 못하고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더래요. 바다 안에서. 그때 자기가 깨달았더래요. 사람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값지다 생각하면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질 않더래요. 근데 제가 친윤들, 저 구태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 지금 자기의 밥그릇이 너무나도 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지금 발에 쥐가 나고 상어가 쫓아오는데도 그 조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예.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저 멀리서 상어, 조스가 달려옵니다. 특검 3개 쫙 달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발에 쥐가 날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뭔가 발이 어디 돌 틈에 끼어 가지고 앞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도 손에 있는 조개만 쥐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사람들이 딱 이 사람들 같아요. 정말 조개 쥐고 있다가 바위 사이에 발이 끼어 가지고 익사를 당하든가 조스가 와서 조스한테 먹혀야 정신 차리다니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냥 딱 조개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참 쉽게 물러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피날레 기사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오늘 피날레 기사를 뭘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쓰레기 배출 방법이에요. 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좀 실질적인 도움도 좀 드리고, 우리가 정치 쓰레기는 치우지 못했지만 생활 쓰레기라도 좀 잘 치우자. 에휴,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우리가 쓰레기라도 좀 잘 치우자. 예, 정치 쓰레기는 못 치웠어요, 지금. 네, 지금 못 치우고 있습니다. 자, 요거 기사 안에서 소개되고 있는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저 잘 몰랐어요. 그냥 쓰레기, 음식물이 다 음식 쓰레기가 아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안에서도 일반 쓰레기가 있대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버려야 되는 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채소류에서 과일류에서 어패류에서 기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부님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정치 쓰레기는 못 치우더라도 일반 쓰레기라도 잘 치우자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비료로 써야 된대요. 네, 그래서 종량제로 버려야 되는 일반 쓰레기 취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소, 돼지, 닭, 뭐 털, 뼈다귀,
갑각류의 껍데기, 어패류의 껍데기 요런 거. 그죠? 그리고 생선뼈, 호두 밤, 파인애플의 껍데기 요런 거. 딱딱한 거. 복숭아 살구 씨. 그리고 저거 보거 내장 요런 거. 요런 거는 일반 쓰레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퀴즈. 요 퀴즈는 저도 좀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장류 있죠, 여러분. 된장, 고추장, 이런 장류 있잖아요. 장류는 일반 쓰레기일 것 같으세요? 음식물 쓰레기일 것 같으세요? 차정숙님, 친윤 떨거지들은 인간 쓰레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치 쓰레기는 못 치워도 일반 쓰레기는 치워야 될 것 같아서 요거 가지고 왔어요. 네, 장류. 된장, 쌈장, 뭐 막장, 고추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적끈적한 그런 장류. 그거는 일반 쓰레기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네, 음식물 쓰레기일 것 같으세요? 되게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일반일 것 같다, 음식물일 것 같다, 여러분들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네, 일반 쓰레기가 맞더라고요. 왜냐면 염도가 강해서 짜잖아요. 그래서 뭐 비료라던가 그런 식으로 사료라던가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마테오 TV님, 질문이 일반 쓰레기니까 냈겠죠? 맞아요! 네, 일반이 맞다고 합니다. 아, 김치도 일반 쓰레기예요? 아, 그래요? 김치도 일반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염도가 높으면 다 일반 쓰레기네요. 애국자님, 장류는 물에 풀어서 그냥 버리면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물이 너무 더러워질 것 같은데. 아, 일반이 맞구나. 네. 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셨군요. 저는 잘 몰랐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리아님, 쌀은 무엇일까요? 쌀은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룰루룰루룰루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쓰레기는 못 치워도 일반 쓰레기라도 잘 챙겨야 되니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요네즈 케찹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장채님, 친윤도 일반 쓰레까지 썼어요. 쓰레. 네. 변기에 버려요. 음식물입니다. 하여튼, 전 참 이런 게 어려워요. 예. 하나씩 배워가면 되죠, 뭐. 민폐 없는 자유님, 음식은 갖다 버리면 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점점점점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 곰팡이가 핀 쌀은 일반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요런 거 여러분들 역시 잘 아시네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의 피날레 기사는 쓰레기로 가지고 왔다. 정치 쓰레기도 변기에 넣고 싶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지금 국힘은 민주당보다 더 해롭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예, 일부 동의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부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 사랑방 함께 했고요. 오늘 12시 30분 네,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정치는 상식이다. 네,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이어지는 1시 반에는 티키타카 쇼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1일 동태조사는 친한계, 뭐 친윤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용어를 우리가 좀 정리해보자. 네, 아까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요.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1일 동태조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카이님, 친윤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이런 글도 주셨네요. 네. 자,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이 계신지 봐야겠어요. 네,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좀 많이 써주시고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31만 9천까지 왔는데 32만 넘어서 빨리 50만 100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날까지 네, 여러분들 공유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